네, 안녕하세요. 현사이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에서 큰 반등이 나왔어요. 큰 반등이 나와서 뭐 일부 투자자들은 오늘 국내 시장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겠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늘 역시도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나왔어요.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10월 초부터 코스닥은 665포인트까지 하락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게 큐리스쿨의 시황이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음봉이 이만할 때 말씀드렸던 게 설마 여기까지 오겠느냐 했는데 코앞까지 왔죠, 실제. 그러면서 어제 역시도 오늘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역시 뭐 시장의 반등은 어렵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푸차트를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푸시 이렇게 갈 거다, 오늘 이렇게 갈 거다. 그걸 오히려 더 뛰어넘었죠. 뛰어넘으면서 오버슈팅까지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마감했어요. 선물 지수도 지금 장대 음봉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10월 3거래일 남았는데 월봉상 장대 음봉은 현실화예요. 장대 음봉은 현실화된 거고, 이제 문제는 11월이에요. 11월. 그래서 11월 중순까지는 하락을 열어둬야 된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 11월 중순, 또 미국 중간 선거도 있고, 그래서 11월 중순까지를 하락 추세의 연장선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 10월도 3거래일 남았고요. 예. 근데 목표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650이 바로 바닥이다, 그건 아니고 일단 여기 800일 때 650까지 하락치를 열어둬야 된다는 시황이 나간 거고요. 근데 거의 650 근처에 왔어요. 그래서 이 소나기를 다 피해 갖고 저희는 계속 단기 매매로 5%씩 수익 내고 이렇게 나오고, 또 현금화 들고 오버나잇 없이 또 현금 들고 월요일날 신규 공략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미국이 뭐 반등 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커플링 시장으로 우리나라까지 뭐 양봉이 나오고 그럴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예, 미국이 반등 나와도 우리나라는 빠지고요. 계속 디커플링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 어떤 식의 매매가 통하느냐. 단기, 중기, 장기 매매가 있는데 이 장기 매매는 지금 다 뭐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물려있는 종목들 그냥 계속 존버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반토막 났죠. 한 달 사이에 반토막 났어요. 중기 역시도 매매를 하면 이번 달에 신규 매수하신 분들 대부분 다 물리셨을 거예요. 예, 수익 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단기 매매뿐이 없다는 거예요. 배트를 짧게 잡고 5%씩이라도 그냥 누적 수익 쌓아가면서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그러면 큐리스쿨은 지금 5%씩 계속 수익을 내고 있어요. 10월에 손실이 없이. 그러면 이 소나기를 안 맞고 만약에 11월 중순까지 여기까지 빠졌다, 600 초반까지 빠졌다, 여기서 이제 시장이 만약 반등이 나올 때가 되면 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 냈는데 이 반등 나올 때는 훨씬 매매가 수월해지는 거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매집 매매도 할 수 있고 시총 상위주 매매할 수도 있고 단기 매매도 병행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가 바닥에 정황이 나오느냐, 변곡을 찾아내면 돼요. 변곡을 결국 변곡 지금 이 변곡 제가 잡아냈잖아요. 하락 추세의 시작의 변곡을 800 깨기 전에. 그러면 이 바닥까지 찍으면 또 튕기거든요. 그러면 이 변곡이 나온다는 거죠. 이 변곡을 잡아내면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번 달 전략이 워낙 주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 그대로 구사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 강의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검색식 이야기예요. 검색식. 매매가 단기, 스캘핑, 중기, 뭐 스윙 매매, 스윙, 중기, 그리고 장기 매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 검색식 역시도 뭐 월봉을 위로 만들면요, 장기 검색식이 되는 거고 장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주봉을 보고 하면 스윙 매매, 일봉 보고 하면 단기 매매, 분봉 보고 하면 스캘핑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검색식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캔들 일봉이냐 주봉이냐 월봉이냐만 바꿔 놓으면 결국 매매는 똑같아요. 사고 파는 시점의 텀이 길어지냐 짧아지냐의 차이일 뿐. 차트 분석의 요소들은 월봉 다르고 주봉 다르고 일봉 다르고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단기 매매 검색식을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 어제부터 5 검색식을 저희가 실제 가동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그러면 이 검색식은 뭐냐?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시장의 특성상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검색식의 특성을 설명드리면 매수 신호가 나와요. 변곡을 나타내는 매수 신호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 하락 추세 가다가 상승으로 돌아설 때 신호가 뜨면 여기서 매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색식이 계속 뜨면 차트에서도 신호가 뜨거든요. 신호가 뜨면 매수해서 뭐 보수적으로 평균적으로 5%는 가는데 5% 이상씩은 다 갔어요 지금. 근데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3%부터 그냥 피라미드 익절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서메이지를 어제 처음 이 검색식에서 나왔던 것 중에 서메이지를 먼저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한 캔들 5분봉이 6캔들이니까 거의 뭐 30분도 안 돼서 9.5%가 상승한 거예요. 이게 만약 오늘까지 가져갔으면 14%. 근데 팔고 나서 더 가는 건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계속 수익을 쌓아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위안거리죠.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종목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매일같이 검색식의 종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9%, 14% 가는데 그 중에 몸통 수익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변곡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변곡이 있고요. 결국 꼭대기 또 찍으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꺾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간에 몸통만 먹고 나와도 3%에서 5%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종목이 바이오닉스였어요. 바이오닉스. 규리스쿨생 한 분이 같이 잡아주셨죠. 바이오닉스를. 그래서 이때 검색식에, 5 검색식에 뜬 거고, 이 당시에 10시 14분인데 검색 종목 수가 4개밖에 안 돼, 4개밖에. 그러니까 종목이 많이 뜨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래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여기 10시. 이때 검색이 돼서 한파동이 6.5% 나왔고요. 만약 오늘까지 가져갔으면 14%가 나왔어요. 근데 14%까지 바랄 것도 아니고 그냥 3에서 5% 수익 내면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5%에서 반 팔고 나머지는 매수가 걸고 10% 이상에서 수익 극대화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굉장히 쉬워요. 단순해요. 심플해요. 한창제지 어제 점심시간쯤에 신호가 떠서 이 종가 무렵까지만 들고 가도 10%, 이걸 오늘까지 가져갔으면 24% 수익이에요. 한창제지 역시도 쭉 오르다가 한번 하락 추세로 이렇게 꺾이죠. 그러고 나서 변곡 신호가 나오죠. 그러면 신호가 뜨면 여기서 시동을 걸다가 부르릉.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하늘선을 데드크로스 나오면 이때 컷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익비가 중요한데요. 항상 매매하실 때 승률하고 손익비를 염두를 하셔야 되는데, 수익 날 때는 뭐 2, 3% 먹고 손실 날 때는 마이너스 5%, 손절이 마이너스 5% 이상, 그러면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승률이 5대5, 5대5인데 손익비가 먹을 때는 10%, 손절할 때는 2%, 그러면 5대5 승률, 50%의 승률만 기록해도 남는 장사예요. 근데 지금 5 검색식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계속 장중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승률 100%였어요. 그래서 10%, 24% 이렇게 가는데 팔고 나서 더 가는 거는 뭐 배 아파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중간에 몸통 수익만 챙기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HSD 엔진. HSD 엔진도 뜨네요. 그게 언제냐면 14시 38분에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때가 연두 신호가 떴죠. 변곡 신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세로 가다가 하락 추세의 끝에서 변곡을 알려주죠. K맵 차트에서 변곡을 알려주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종가의 9.3% 상승. 이 중간인 3에서 5%는 충분히 수익이 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한 종목 추천이 나왔죠.
프람파스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호가 뜨고 한번 급등을 했어요. 오전에. 급등을 하고 나서 하락 추세를 그리다가 신호가 떠주네요. 신호가. 그래서 이때 제가 못 보고 계속 옆으로 횡보할 때 이때 봤어요. 그래서 이때 프람파스트 오 검색식에 프람파스트 나왔다. 원 표시는 매수하셔라. 매수한 다음에 7.7% 상승. 그래서 매매는 굉장히 단순해요. 연두신호, 변곡을 알려주는 이 신호가 시그널이 발생하면 매수해서 3%에서 5%부터 자율적으로 이제 익절하고 일부는 더 들고 가서 10%까지 노려봐도 되고요. 근데 지금 시장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 몸통만 수익 내고 나와도 3에서 5%만 꾸준히 먹고 나와도 그 수익이 결국 작지 않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하락장 폭락하는 상황에서 수익을 매일 내고 있다는 거죠. 손실이 아닌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고, 이게 시장이 좀만 안정화되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겠죠. 많이. 그때는 더 매매가 활발해지겠죠. 그래서 이 매매를 당분간 바닥에서 이제 터닝하기 전까지는 이 매매로 계속 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매매하고 있는 쇼 매매도 할 거고. 그래서 검색식을 작성을 하실 때 이걸 로직을 어떻게 짜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로직을 저는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건 별로 비추해요. 보조지표는 별로고, 보조지표 없이도요, 충분히 단순한 로직, AND OR 조건만 잘 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구상하신 어떤 일정 공통적인 패턴들, 그거를 묶어내시면 그 공통된 현상에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 그 부분은 검색식 로직으로 충분히 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식이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막히시거나 어려우시다면 큐릭스쿨을 이용하시면 큐릭스쿨에서 다양한 검색식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하고 제가 선물 옵션 리뷰로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그려드린 거거든요. 푸차트에서. 근데 이제 10월도 이제 3거래일 남았어요. 그래서 이달 초부터 저는 소나기가 내릴 거다. 현금 100%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라 했는데, 이번 달에 수익이 꾸준히 계속 나왔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뭐 많이 계좌 반토막 나셔서 힘들게 이제 혼자 안 되시니까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큐릭스쿨 입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일단 준비가 안 되면 이 시장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상승장에서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오르기 때문에 그거는 실력이 좋아서 돈 번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에서 뭐 1을 번 거는 결국은 실력이 아니에요. 내 돈도 아니고. 결국 이 하락장을 한번 겪고 나면 그 1에 곱하기 5 곱하기 10이 나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깡통.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왜 실패를 했을까 복기를 하시고, 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그 복기를 통해서 짚어내실 수 있고요. 그 잘못된 부분을 다시는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패턴, 원칙, 그걸 만드시고요. 그 원칙을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시장을 읽을 줄 모르면 하락장에서 모두 다 깡통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도 주식이 힘들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쉬세요. 더 이상 매매를 하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더 다른 종목을 손대고 매수하고 신용을 쓰고 미수를 쓰고 이렇게 매수를 하면 깡통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무리한 매매, 조급한 마음에 앞서서 빨리 본전을 찾고 싶은 마음에 매매를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결과는 안 좋게 될 거니까 그런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순간 이렇게 하락장이 시작되면 현물 투자자들이 이제 파생으로 많이 넘어와요. 근데 파생으로 넘어오면 100%
깡통이에요. 100% 깡통. 장담하는데. 주식은 1차원이고요. 선물은 2차원이고 옵션은 3차원이에요. ELW는 쓰레기고요. 이 글을 2013년도에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지금도 변화는 없어요. 이 얘기는. 주식 1차원에서 지금 반토막 나신 분들이 2차원, 3차원 매매를 하면 깡통의 속도만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도 하시면 안 되고요. 파생을 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육스쿨에서 강조드리는 로드맵이 있어요. 현물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현물 수익금 내 일부를 나는 이거 깡통 차도 된다. 그럴 때 옵션 추세 매매를 하시면 돼요. 옵션 추세 매매는 언제 하느냐? 제가 신호가 떴다, 변곡이 나왔다 말씀을 드릴 때 변곡은 KMF 차트에서 다 잡아주거든요. 리스쿨생 모두들 이 신호가 세팅되어 있을 거고요. 이 신호가 뜨면 항상 옵션 불변의 법칙, 여기서 지금 거의 몇 배가 터졌냐면 150배가 터졌어요. 150배가 저점 대비. 그래서 항상 이 신호가 뜰 때 터진다. 반면 콜은 지금 신호가 안 뜨고 있죠. 뭐 이건 신호라고 할 수 없고, 이거는 여기서 지금 신호가 떠야 되는데 신호가 안 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콜도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콜 이제 터지겠지. 그렇게 성급하게 진입하면 그 역시도 깡통. 그래서 그렇게 원칙 없는 매매를 하시면 이 준비 안 된 또 투자자가 이 파생 매매를 하시면 더 깡통 차기 쉬우니까 그런 거 꼭 염두하시고요. 그래서 시장의 바닥이 조짐이 보일 때까지 최소한 현물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한 5천억 이상, 그리고 이틀 연속 이상 매수세가 들어올 때까지는 그냥 아직까진 바닥이 아니겠거니 하고 쉬시는 게 오히려 손실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한 달 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힘드실 텐데, 그 힘들었던 가장 큰 원인은 지수의 급락을 예견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지수의 급락을. 그래서 항상 현물 투자하시더라도 이 지수를 위치가 어딘지, 이 변곡이 어디로 터질지, 이 시황을 짤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나리오를 짜야 현금을 몇 프로, 주식을 몇 프로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리스크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달 힘들었다는 거는 결국 리스크 관리가 안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우실수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지난 실수, 지난 패배의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그걸 반복을 하지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10월도 3거래일 남았으니까 남은 3거래일도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예,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고요. 예, 주말에는 한번 그런 실패의 원인을 한번 분석하시는데 한번 곰곰이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